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UART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제가 이제 띄워놓은 페이지는 맥스리니어라는 회사의 그 인터페이스 파트 안에 있는 UART 제품군, 그것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떠온 겁니다. 맥스리니어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요 제품군들은 그 엑사, 옛날에 엑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맥스리니어의 한 라인 카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을 지원하는 UART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어떤 UART의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맥스리니어를 제가 따로 띄운 이유는 아마도 UART를 판매하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UART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첫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UART 종류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칩 안에 UART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 로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인터페이스로 쓰는지에 따라서 UART 종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앞에 나왔던 맥스리니어사의 그 예를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요. 8비트 그 데이터 버스, 인텔 계열의, 그 다음에 VLI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콤보 UART, 이건 뭘까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그 다음에 I2C, I2C 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SPI, 그 다음에 LPC, PCI 익스프레스, USB, 이렇게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요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서, 프로세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인터페이스가 약간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CPU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인터페이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텔 계열입니다. 인텔에서 만든 CPU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토로라 CPU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모토로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LI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 어드레스랑 데이터를 약간 멀티플렉스 해서 어떨 때는 데이터로 썼다가 어떨 때는 인터페이스를 어드레스로 썼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고요. 마벨이라고 하는 회사의 엑스스케일 프로세서에서 쓰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퀄컴 프로세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계열의 CPU 인터페이스는 칩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O 리드와 IO 라이트, 이런 읽을 때 제어하는 신호와 쓸 때 제어하는 핀이 각각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라인, 어드레스 라인,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이렇게 존재하죠. 모토로라 볼까요? 여기 칩 셀렉트 있고 인터럽트, 어드레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죠? 자, 여기서는 두 핀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한 핀으로 써요. 그래서 이게 이 값이 하이일 때는 리드를 하고 0일 때는, 로직 0일 때는 라이트를 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경제적성으로 따지면 요게 좀 더 경제적이겠죠. 근데 약간 두 개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VLIO라고 하는 요 CPU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여기 칩 셀렉션, IO 리드, IO 라이트 있고 인터럽트 있고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근데 요 두 개가 이제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달라지는데 여기선 멀티플렉스드 8비트 어드레스와 데이터 버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떨 때 8비트를 어떨 때는 어드레스로, 어떨 때는 데이터 버스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핀은 저도 정확하게 이 VLIO 버스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먹스를 제어하는 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닥수로만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작고, 그쵸? 얘가 조금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작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필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는 뭐 요 인터페이스죠. 단연. 네, 최근엔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예제에서 설명하는 8비트 데이터 버스는 요 인텔 계열로 거의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근간으로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인텔이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죠. 뭐 어드레스, 데이터, IO 리드, IO 라이트. 근데 이제 모토로라의 경우에는 요 핀 하나 가지고 쓰고 요 핀은 그때 사용하지 않겠죠. 모텔레에선. 그리고 이제 칩 셀렉션, 인터럽트, 리셋. 그다음에 이제 이 겸용인 핀 저기 칩들이 있어요. 인텔이나 모토로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16이라고 써 있는 건 그 인텔 계열이고요. 68이라고 써 있는 건 모토로라 계열입니다. 그래서 뭐 모토로라 68000 뭐 그거 할 때 68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VLIO 쪽을 지원하는 이제 파트인데 얘의 인터페이스를 잘 보시면 이게 어드레스랑 데이터랑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먹스를 써서 아마 얘가 이제 먹스를 선택하는 핀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IO 리드, IO 라이트, 칩 셀렉션, 인터럽트, 리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훨씬 가닥수가 조금 작고 컴팩트한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동작 차이는 뭐 똑같은데 뭐 인터페이스 개수라든가 이런 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상대방 반대쪽에 붙는 MCU, CPU 프로세서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UART 종류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골라서 그것도 내가 사용하는 CPU를 지원하는지 보시고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사이에다가 이제 컨트롤 로직을 써서 먹스라든가 아니면 디먹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로직을 좀 구현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콤보 UART 두 번째는 콤보 UART라는 게 있는데 이 콤보 UART는 뭐가 콤보냐?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이 UART의 이쪽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졌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트랜시버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칩 안에 UART하고 트랜시버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트랜시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칩셋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다른 제품하고 결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간 요런 제품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I2C나 SPI를 지원하는 UART들이 있어요. 그래서 I2C와 SPI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I2C라고 이제 읽고요. 또 IIC라고 하기도 하고 I2C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명칭은 다양한데 제일 뭐 표준이 되는 건 뭐 IIC, 뭐 I2C 뭐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자가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IIC. 그래서 I가 두 개 있다. 그래서 I2, 뭐 I2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IC 간 뭔가 굉장히 간단한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직렬 버스, 시리얼 버스예요. 특징은 이제 두 가닥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되어 있습니다. SPI는 이제 Serial Peripheral Interconnector. 그래서 시리얼로 이제 페리퍼럴 이제 주변 장치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든 이제 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토로라가 이제 요거는 개발을 했고 전이중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규격이다. 여기 통신인데 여기 잘못 오타네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으로 동작하면서 마스터가 동기 출력을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충 뭐 감이 아직 안 오시죠? 그래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이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방금 소개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UART, 그 다음에 I2C, I2C, 그 다음에 SPI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동기 비동기 형태로 보면 UART는 비동기고 I2C나 SPI는
보통 자신이 이제 클럭을 마스터나 이런 애들이 클럭을 만들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의 동기라고 보여지고요. 네트워크 연결은 얘는 1대1밖에 통신이 안 되는데 얘는 N-N, 그래서 멀티 마스터가 되겠고요. 얘는 1대-N,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선수는 TX-RX에서 총 여기 오타네요. 2가닥. 그리고 오타가 많죠? 2가닥. 그 다음에 I2C도 2가닥. 그 다음에 SPI는 총 4가닥. 그래서 클럭 신호와 입력, 출력, 그 다음에 셀렉션 신호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UART는 풀드 플렉스,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얘는 보낼 때는 보내고 받을 때는 받기만 하는 그런 하프 두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PI는 여기 보면은 입력, 출력이 따로따로 있는 걸로 봐서 풀 두플렉스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 속도는 느리고 중간이고 좀 빠르고, 왜냐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2C, I2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마스터가 이렇게 클럭을 내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보냈다가 뭔가 데이터를 내놔라 라고 보내면 이제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SPI는 이제 마스터가, 그리고 이 마스터가 또 동시에 I2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스터가 더 있어서 이 마스터가 동시에 이쪽에다가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호에 맞춰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멀티 마스터 구조고 슬레이브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 SPI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가 전체의 클럭을 다 보내는 거죠. 쭉쭉. 그래서 슬레이브도 더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칩 셀렉션이 이렇게 따로따로 막 있어서 여기도 또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칩 셀렉션이 있어서 여러 개의 SPI 장비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요청을 하면 이제 값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동시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2가닥, 얘는 4가닥. 아무래도 2가닥 쓰는 것보다 4가닥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겠죠?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다르게 사용되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간단한 어떤 주변 장치, 주변 모듈하고 MCU하고 이제 연결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시리얼 포트, 컴포트라고 부르는 그 시리얼 UART 통신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I2C나 SPI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듈 같은 거 연결할 때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버스 구조죠. 그래서 UART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I2C나 SPI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LPC UART라는 게 있어요. 근데 LPC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Low Pin Count, LPC 이렇게 돼 있죠. Low Pin Count 버스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거는 인텔이 만든 컴퓨터 버스입니다. 그래서 CPU하고 저대역폭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호선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거의 4비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니블 형태로 왔다 갔다 통신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아까 보신 것 같이 VLIO 같이 얘가 먹스드,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커맨드와 어드레스와 데이터, 이렇게 3가지를 아마 이제 이걸로 어떨 때는 커맨드 주고 어떤 때는 어드레스 주고 어떤 때는 데이터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 신호, 리셋 신호, 클럭 신호,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됩니다. 이게 이제 맨데이터리 기본이 되는 그 신호 라인이고요. 그 외에 옵셔널 시그널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보시는 시그널들을 쓰면 뭔가 추가적으로 버스를 개선하고 펑션을 늘려가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요 LPC 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쓰면 루핑 카운트가 아니겠죠. 그렇죠? 핀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 구조할 때 보면 여기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스 브릿지가 있고, 여기 사우스 브릿지가 있죠. 그래서 노스 브릿지에서는 굉장히 고속의 그런 장치들, 뭐 SDRAM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PCI나 PCI 익스프레스 버스들을 핸들링하는 부분이 이 노스 브릿지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우스 브릿지 쪽으로 오면 굉장히 속도가 낮은 그런 IO 쪽,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쪽 사우스 브릿지 밑에 쪽의 버스가 보시면 LPC 버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게 지금 호스트라고 써 있는 이쪽 부분이 사우스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스 브릿지가 이런 굉장히 저속의 버스들이나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인베디드 컨트롤러나 뭐 슈퍼 IO, 그래서 주변의 IO들을 관장해주는 이런 칩셋들을 요 LPC 버스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PC UART를 쓰게 되면 여기 LPC UART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컴포트를 이제 생성해서 컴퓨터한테 이제 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칩이 여기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PCI UART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뭐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I 통신을 하는 컨트롤러가 여기 내장이 돼 있어요. 그다음 UART 컨트롤러. 그래서 UART를 이제 PCI 인터페이스 옵션 카드 형태로 만들려면 이 PCI 컨트롤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요 아예 내장돼 있어서 원래는 2칩으로 쓰던 걸 1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PCI 익스프레스 똑같습니다. PCI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PCI 익스프레스인데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PCI 익스프레스 버스에 꼽을 수 있는 그 애드온 카드, 그쵸? 그런 형태, 옵션 카드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시리얼 카드, PCI나 PCI 익스프레스 시리얼 카드 같은 경우 보면 PCI나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시리얼 컴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 카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제품들의 요 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USB 컨트롤러가 있어요. 요즘 이제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USB인데요. 그 USB를 통해서 컴포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런 UART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버스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별도의 그 독립적인 버스가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복잡성 있는. 그래서 USB를 통해서 어떤 시리얼 포트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 때는 이런 칩셋들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JTEC 뭐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 인베디드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이제 연결할 때 보면 JTEC 연결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시리얼 포트를 써요. 컴포트를. 근데 이 노트북이나 이제 컴퓨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 컴포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UART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용도의 단순한 그런 제품들도 다 이런 칩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UART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 시리얼 포트를, 컴포트를 이제 달린 어떤 장비들을 개발하는 분들이 뭐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그 외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